그 당시에 이제 많이 깎였지만 아직 못 올라온 게 있을 거예요. 아, 나도 그걸 물어보고 그걸 싶었어. 찾거나 아니면 팬데믹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혜택을 받을 종목. 이런 그렇죠, 것들을 저희가 그렇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만약에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거나 홍일님처럼 자신감 있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그 구간. 구간을 찾아야 하는 종목들을 저희는 이제 배워야 합니다. 수혜주들, 요 종목들 좀 있습니다.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라면들이 매출이 되게 좋았어요. 라면 회사들이. 네, 라면 회사. 그게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장으로 보면은 라면의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왜냐면 원자력 가격 오른 데다가 전년도에 판 것 중에 이게 비축성이 좀 있어요. 유통기한도 좀 긴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진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PER이 3, 4가 한 10 중반 정도 때 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제가 딱 원하는 그런 딱 가격은 아니지만 접근이 가능한 지금 가격 레인지 선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은 비축 물량을 언젠가는 다 줄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연말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는 쪽은 내년도 상반기를 타겟으로 들어갈 종목을 보고 있어요. 벌써요? 그러니까 뉴스에 시간 금방 가요. 뉴스에 요즘 라면 잘 팔린다라는 뉴스 났을 땐 이미 늦은 이미 거죠. 늦은 거지. 그걸 예상하고 훨씬 전에 선생님, N입니까? O입니까? S입니까? 세 개 다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사면 되지. NO. 요거는 세 개 다 회사가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희 씨 얘기한 것처럼 특히 라면은 서민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뚜기가 2008년부터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2008년이면은 와.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올릴 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라면 쪽은 좋게 보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두가 비관할 때 그 기업을 사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낙관할 때 조심하고 비관 속에서 정말 엄청난 랠리가 나와요, 사실은. 근데 지금 옆에 갑자기 낙관하다가 비관에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 종목을 좀 줄이고 네. 여행주를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보면 여행주 얘기를 그만합시다, 재선 씨. 여행주를 줄이려고 이제.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행에 관련된 용품들을 다 줄이고 라면 쪽으로. 재선 씨, 내가 지금 몇 달 됐잖아요, 우리. 네. 주식 사고 녹화장에 오지 말고 네, 진짜. 여기서 알고 사라고요. 왜 자꾸 그런 일을 반복해? 네. 자기가 이상한 거 사온 다음에 저 잘 산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긴 다 아니잖아, 지금 보면. 우리 녹화 매일 하면 안 돼요? 나 매일매일 본단 그러니까 말이야. 방송 끝나고 계속 손절을 하시니까. 또 뭐가 있냐면 요거는 좀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과자 회사들이 과자 회사 밸류에이션이 지금 사실 과도하다고는 생각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편안한 구간인 그 회사가 있고 또 요거는 수출을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혜택이 클 수 있어요. 수출하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과자 그 정. 오. 말하지 않아도 오더라고요. 네. 말하지 않아도.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서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주심 좋잖아요. 우리나라 확실히 음식 회사들이 잘해요. 수출 쪽으로 많이 잘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회사가 뜬금없이 뭐를 딱 출시를 했는데 어떤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무슨 바다칩을 했는데 이게 터졌다. 그건 왜 플러스 허니버터칩 뭐 이런 거 옛날처럼. 옛날에. 전문용은 주식용은 줄 알았어요. 뭐 그러면 예를 들어 뭐를 딱 내놨는데 이게 회사 측에서도 예상 못했는데 얻어 걸리는 경우가 그런 있어요. 경우 있죠. 네. 꼬북침 막 이런 거. 저 라면이랑 과자는 그냥 제가 먹기만 했거든요. 아예 관심 종목이 그러니까요. 없었어요. 열심히 먹었는데. 어제도 먹고 왔는데 지금 네. 그래서 얼굴 땡땡 부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분야별 월드컵 총 4개 부문으로 엄선을 해봤습니다. 건설, 미용, 반도체 소재 부품, 식음료. 이렇게 4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는 같이 해보는 걸로.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을 같이 해보. 이거 적으세요. 아셨죠? 네, 뭐 알겠습니다. 적었는지. 네. 자, 과연 박홍일님과 경제닥터 염승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 그러면 4강전부터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섹터를 혼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건설 대 미용. 하나, 둘, 셋. 건설. 미용. 오, 나뉘었어요. 너 미용. 난 건설했거든. 저 미용이요. 자, 반도체 소재 부품 대 식음료. 하나, 둘, 셋. 식음료. 반도체 소재 부품. 오, 나뉘었어요. 또 나뉘었어요. 전문가에게는 완전 반대예요. 나 네. 언더치였는데. 비슷하게 가시네요.
자, 아니 이제 박홍일님 반도체가 아니라 식음료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나오고요. 쉬워요. 밸류에이션이 약간 상황이 그러니까, 저기 가격 그러니까 주가 대비 그 가치가 낮고? 네, 가치가 저렴해요. 그냥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살 수 있는 가격대 분에다가 지금 좋아질 일들, 그러니까 판가 인상을 한다는 거. 올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안 좋아야 내년도에 YOY로 봤을 때 성장하는 그림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YOY도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음료나 뭐 주류 같은 분야도 괜찮을까요? 주류는 밸류에이션이 조금 비싸요. 제가 볼 때 다른 식품료에 비해서 주류가 밸류에이션이 좀 높고 그리고 음료 괜찮게 올랐어요. 그래 음료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거의 우리나라는 한 회사가 거의 뭐 그냥 완전 그게 되게 L회사. 어쨌든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는 저는 뭐 줄여가는 단계. 다시 또 좋은 타이밍 또 올긴 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주식이다. 이거 뭐 본인 기준이시니까 이거는 그게 제 생각이지 네. 뭐 제가 다 맞는 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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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염수환님께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 독점적인 위치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이 네. 회사 제품을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은 좀 잘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네, 네. 그 실리콘 링 만드는 뭐 핫땡땡 머티리얼즈라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 중에 또 땡땡 테크닉스가 있는데 글로벌 1등 기업이에요. 이 레이저 장비 쪽에서는 한국 기업인데도 한국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런 기업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포지션들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고 저는 왜 이런 기업들이 더 좋아진다고 보냐면 지금 뭐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정말 되게 비싸거든요. 비싸고 근데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많이 차지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기업들도 이제 서서히 국산을 하면서 네, 네. 조금씩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쨌든 이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이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일단 꺾였거든요. 지금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이건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0%입니다. 없어요, 점유율이 거의. 그렇게 반도체 공기를 처참해요. 외쳤는데도 그래서 한 회사가 지금 부도났잖아요. 네. 170조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뭐 실체가 없는 회사로 막 나오고 근데 사기 어쨌든 얘기도 나오고. 중국은 미국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운이 지금 좋았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 굉장히 큰 이유였어요. 네, 미국에서 막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막았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좀 괜찮지 않나. 자, 그럼 먼저 이제 박홍일님부터 네. 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건설과 식음료가 결승에 진출했는데 둘 다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실제로 또 오르고 있는 주식이기도 합니다. 건설 그리고 식음료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결승전에 진출했는데요. 건설 대 식음료. 하나, 둘, 셋. 건설. 오. 먹는 거보다 오. 건설을 네. 집을 네, 지금은 박홍일 씨는 최종적으로 건설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민이 사용해야 필요한 그 건설 그 한 해 호수가 있어요. 네. 이게 오히려 많이 짓게 되면은 이제 남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 맞춰져요. 가격이 안정화되고. 근데 안 짓게 되면은 이게 모질라거든요. 필요한 양의 집을 공급이 안 되니까 집이 모자라서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전세집 구하느라 네네. 살아본 적도 없는 동네로 처음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집이 없었어요, 서울 시내. 그 아마 전월세도 구하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한 시기가 와서 지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건자재들은 많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가 제일 1번 주력이에요. 건자재라고 하면 이제 건설에 필요한 네. 뭐 시멘트. 철강, 시멘트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런 것들. 철강 시멘트는 어디가 괜찮아요? 시멘트는 저는 아시아 시멘트를 가장 좋게 봤어요. 아시아 시멘트? 네. 아시아 시멘트가 재무도 좋고요. 예. 그리고 또 M&A를 적재적소에 해놨었어요. 그래서 회사 규모가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다가 예. 회사 자체의 재무도 좋은 상태에서 예. 좋은 시기가 와요. 건설 쪽에 약간 화랑이 예상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사실은 뭐 선거 이런 거랑도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규제가 공약도 많이 내세우고. 규제가 나올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돈이 안 몰려요. 그래서 사실은 과매도권의 건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벌어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괜찮은 회사들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이 뭐 손에 꼽히는 데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좋게 보시는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ENC 네. 괜찮고
괜찮은 구간으로 보이고요. 처음 들어봤어요. 건설? 예, 이름 이름이 바뀌어서 아, 이름 바꾼 네. 간판 바꾼 거고. 편한 세상. 그리고 자, 경제닥터 염승환님의 최종 선택은 어떨지 결승전이죠. 네. 미용 대 반도체 소재 부품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미용. 네. 미용. 다 맞으셨어요? 저 맞았어요. 미용. 아니, 난 미용이었어요. 워낙 반도체를 좋게 보셔서 난 당연히 반도체 쪽일 거라고.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좀 약간 식상한 면이 있어서. 그런 거 너무 많이 얘기를 좀. 걸로. 네. 이건 뭐 1등이냐 2등이냐네요. 자, 어쨌든 오늘 주제에 좀 걸맞게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 중식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미용에 신경을 쓸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쨌든 본능을 자극시키는 산업이잖아요. 예.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하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주름도 피고 싶고 어쨌든 언택트형 산업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마사지를 맞아요. 비대면을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당연히 수혜주로 보고 있는 거고 이 기업들이 또 주가가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기업 얘기하면 그 가슴 아프다. 이제 우리 렌즈 있잖아요. 일회용 렌즈. 네. 네. 일회용 렌즈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아니에요? 렌즈는 매일 출근 안 하면 안 네. 쓰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한데 또 아닌가 봐. 여기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보통은 그걸 유통하는 회사가 있고 제조하는 회사가 네네. 있고. 이거 너무 복잡해요, 그게. 근데 이제 국내 대표 기업이 하나 있어요. 국내 대표 렌즈 땡. 회사. 땡땡 로조라고 있습니다. 땡땡로죠. 왜냐면 저는 안경과 렌즈를 단 한 번도 착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예 몰라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회용 렌즈를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근데 이제 외출할 때 되게 좀 간편하니까 맞아요. 좀 괜찮아 보이고 네네. 두 번째가 그 리프팅 기업들. 네. 그러니까 혹시 슈링크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알죠? 많이 아이돌 들어봤어요. 시술이라고 하는 그 슈링크. 네. 그게 정말 엄청나게 히트를 쳐가지고 사실 코로나 전에도 이 한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슈링크라는 상품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진짜. 뭐 이 공중파도 많이 타고. 맞아요. 거기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땡땡시스 땡띠칼이라고 있습니다. 와, 네. 처음 다 처음 일곱 들어봐요. 글자네요. 좀 약간 네.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근데 이 기업은 그러니까 방식이 보통 두 가지를 많이 해요. 초음파하고 아니면 고주파 방식으로 많이들 하는데 초음파는 약간 이제 얼굴 주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좀 많이 펴주는 그런 거고 이제 고주파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모공 같은 걸 좀 축소해주고 탄력 좀 개선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런 것들을 그 의사 이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회사 다 같은 공부를 경우는 또 미국에서 FDA 승인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좋다. 국내보다는 해외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동남아 분들이건 다 상관없이 자기가 예뻐지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런 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 1000배 슈퍼 개미 박홍일님과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을 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오늘 없어진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의 의견일 뿐 모든 투자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따른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